안녕하세요. 주식은 밥이다.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주식 발굴과 장외주식의 최고 전문가시죠. 23년 경력의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소영주 소장님과 또 민성컴퍼니의 권근태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참 날씨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요즘은 여름이지만 여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춥고 덥잖아요. 일교차가 좀 심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죠. 네. 아침과 저녁, 중간 날씨까지. 주식시장에도 좀 건조하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더 심화되면서 하방, 약간 내리막길을 걷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 어떤 현황으로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팩트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요즘 거래시장을 보면 거래세가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죠. 2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주식거래에서 증권 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은 실은 이미 주요국의 증권거래소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은 이미 진작에 이 증권거래세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권거래세 개편을 하면서 인하 단계로 가는데 실은 이것도 저희 나라 입장에서도 폐지해야 될 게 맞는데요. 현재 살펴보면 개편 전에 코스피가 0.15에서 개편 후에 0.10, 0.5포인트 내린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이 0.30에서 0.25로, 그 다음에 코넥스가 0.30에서 0.10으로, KOTC가 0.30에서 0.25로 전반적으로 0.05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지금 증권거래소 인하는 주식거래 활성화로 인한 대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외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그 상장이라는 게 코스피 코스닥 거래를 염두에 두는 거기 때문에 거래세를 인하하고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 방침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시장 활성화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매도라는 부분, 공매도의 해지하고 좀 같이 맞물리면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비상장 주식, 장외주식에서는 증권 거래세 이슈보다는 양도세 이슈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장외주식 거래세 양도세가 11.5%, 좀 강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양도세 부분의 인하가 저희 비상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0.05포인트로 인해서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이끈다.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외주식의 활성화는 결국 공모시장의 그렇죠. 활성화와 연동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공모시장의 활성화는 결국에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의 시장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데, 요즘 시장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등등으로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 지정학 리스크 대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래세 인하가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점쳐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부분하고 좀 연계가 좀 되면 증권거래세 인하는 어떤 주식시장의 활성화의 턴어라운드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0.0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해서 네. 그게 엄청나게 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장외주식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책이랑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도, 국내 경제 활성화를 해서 1차 방문지가 충북 오송 단지였죠. 네. 오송 단지가 우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주력 단지입니다. 네. 가서 바이오 빅데이터 R&D 투자에 연간 한 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글로벌 뛰는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미 그 정부의 그 바이오 육성은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내려왔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내려왔는데, 바이오 산업 단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차세대 먹거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근데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이랑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이끌어 투자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는 정부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정책이 제2의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 반도체와 같은 그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과 연계돼서 지금 뭐 장외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뭐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아프타바이오라든지 네. 여러 바이오주들이 상장이 좀 추진될 걸로 보는데 또 너무 바이오로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그 중에서 좀 건실한 좀 기업을 좀 선별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한 4조, 연간 4조 원씩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을 쓰기보다는 1차적으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과정이 있잖아요. 특히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청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돼야만이 이런 중소기업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규제 완화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바이오 정책이 육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흐름, 바이오 헬스가 또 4차 산업과 결합되는 흐름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럼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AI 우리가 보면 이게 시너지 효과로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기반을 둔 우리 대형 병원들 있잖아요. 데이터 중심의 대형 병원들이 등장하면서 또는 이런 또 중소병원까지 있잖아요. 이 네. 데이터가 이동되면서 데이터의 공개, 그렇죠. 데이터 공개로 인해서 환자 간의 이송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마치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은행이 통합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국민은행이 하나의 예로 신한은행에 그 고객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호가 근데 은행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네.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있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자의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히 대형 병원에서 중소기업까지 공개된다면 훨씬 더 이로운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의 빅데이터화가 아무래도 그 환자를 중요하죠. 예. 치료하거나 이런 데는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예. 또 어떤 개인 정보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보안 이슈랑 보안 이슈를 같이 또 버무리겠죠. 연결가 예, 돼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또 철저하게 돼야지 이제 개인 신상의 어떤 병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공개되는 게 좀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에 또 보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그렇죠. 것들이 연계가 한번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적 수준의 IT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반을 바탕으로 병원의 시스템 또 의료 네. 데이터 우수 인재들을 가진 만큼 잠재력이 충분한 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진짜 이 장외 주식 시장 내에서 바이오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시고 또 권 대표님 말씀처럼 다른 영역에서 또 어떤 추세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